저는 이때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8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에 영입 제안도 받았고, 제가 7번 제안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최열 씨는 환경운동, 시민운동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정치가 저렇게 썩었는데, 저렇게 지역주의를 극복 못하고 썩고, 그런데 계속 바깥에서만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당신네 같이 좀 더 깨끗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좀 바꿔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지 진짜 정치 주체 형성이 우리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또 실제로 저런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저도 결단을 내리지. 제가 국회의원이나 금바지 하나 달고 싶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5년 명동성당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살면서 내가 나가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 전공을 살려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76년 가을에 안양교도소에서 한평생 환경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또, 책을 넣어달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경공해 관련 책이 없어서, 그래서, 일본 책과 영어 책을 넣고, 특히 일본어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을 해서, 한 2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환경운동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낙선운동을 했고요. 하여튼,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유엔에서 가장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지나면서 제도 개혁이나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개개인에 대한 물갈이만으로는 아직도 정치 개혁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낙선운동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도 없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계속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운동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새만금 갯벌은 한국만의 귀중한 자산이 아니고 지구 차원에서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우선 희귀한 거는 보호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가치, 육지에서 오는 오염물질을 갯벌에 있는 생명체가 많이 걸러서 바다로 내보내고 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 3분의 2가 갯벌을 거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갯벌을 매립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원래의 목적은 이제는 상실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쌀이 남아 돌아서 도리어 쌀 농사 짓는 사람에게 3,000평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농사를 안 짓게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 약 6조 이상을 들여서 농토를 만드는 것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 이라크 전쟁 자체가 유엔의 동의도 받지 못했고 또 전쟁의 원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화학 무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그런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이번에 전투병에 대한 파병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이 원래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함락하면은 아주 빠르게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투병으로 참여하는 것은 환경이나 평화를 지향하는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못 대한 결과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환경운동은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기업도 이제는 환경 경영으로 가야 되고 우리 국민도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미국과는 우리하고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전략하고 아끼고 다시 쓰고 또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만큼 자연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거대한 생태계 훼손도 막아야 되지만 자기 개인의 실천도 거기에 못지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시민운동이 예를 들어서 정치가 잘하면은 정치 영역을 시민운동이 그게 관여할 게 드물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시민사회가 거기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모든 부분에 개입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치가 잘 되면은 시민사회는 자기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환경 부분에 관계되는 정치적 문제까지 다 관여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이거든요. 정치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잘 되면은 시민사회단체는 잘 평가하는 거.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또 선거 때는 그 정보를 보고 선택하도록 하고 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권리를 가져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의식 이런 걸 높이고 또 자기 지역에 반딧불이 서식하지 않는데 지역에 진짜 생태계를 잘 살려서 반딧불을 살리는 그런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그 정치 부분이 워낙 낙후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민운동은 훨씬 더 전문화되고 또 철학적인 바탕을 가질 것이고 또 풀뿌리 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 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성을 잘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단지 다양하더라도 아주 소외된 계층이 있으면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 예를 들어서 주택의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 뭐 환경, 그 다음에 그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탄력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좀 역할을 할 때 좀 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 여유를 가져라 양보하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거 끌어올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 개인적으로 25년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뭐 남은 겪었다 그러지만 전부 다 제일 처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뭐 좀 알려지고 뭐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됐지만 후에 들어오는 그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슨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환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공부시켜주자. 그래서 금년부터 1년에 15명씩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학비 장학금 받고, 저희들이 매달 100만 원씩, 예? 그 사람이 학비를 줘서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시민운동을 하자. 그런 재원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쓰레기를 분리하라,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환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환경에 대한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또 시민 참여해서 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좀 보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환경 관련 좋은 대학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환경 경영, 환경 디자인, 뭐 환경 정치, 또 환경 보건,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NGO든 정부기관이든 기업에 많이 가서 실제로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